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숫자 너머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장이 원하는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3월의 첫 거래일, 시장이 쉬는 사이 다들 보셨듯이 중동발 재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3월을 맞이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코스피 6,000, 5,900, 5,800선마저 붕괴되면서 생각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여준 3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긴장감과 함께 맞이한 3월, 시장이 원하는 해답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이광부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시장을 위한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을 인사드립니다. 사실 3월 조금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어제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 증시 마감하는 거 보면서 그동안 우리 시장이 조금 워낙에 또 힘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 버텨줄 시장을 기대했건만 더 강하게 생각보다 타격을 받은 우리 시장을 보면서 시청자분들 걱정 많이들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크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도 코스닥 오전장의 또 힘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들로 주들의 힘 그리고 몇몇 바이오주들의 탄력 보면서 시청자분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경락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걸까? 독재 정권에 대한 그 욕심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미국의 공화당에서의 그 전쟁.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이기적인 이 세상이 너무나 싫더라고요. 네. 아무튼 거기에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이 새우등 터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이 전쟁이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래가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급락했기 때문에 급등도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시장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급락했으니까 급등도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주목한 것은 코스닥 시장의 자금 유입이었어요. 특히 코스닥의 소부장들, 자,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오늘 외인들이 5조 5천을 거래소에서 팔았고 기관이 1조로 팔았거든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줍줍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뭐 리동공업이나 이런 것도 위주로 사들이는 거, 시가총액이 되는 것도 위주로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마지막 거래일 때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네. 그 중견기업이나 코스닥 또 아니면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좀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의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그것의 연속성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3월 달은 분명히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 쪽에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별표 5개, 코스닥 중소형주 아니면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 중견 반도체 꼭 그쪽을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선은 깔렸어요. 복선이 있으면 매물고 필무렵이 만들어주겠죠. 누가 진짜 내 아들인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시장의 아들이 무엇인지, 주도주가 무엇인지 나타나기 시작하는 3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급하게 빠진 만큼 오를 때는 또 급하게 오를 수 있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이경원 대표님께서 계속 코스닥 시장을 주목해 봐야 한다.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키 맞추기에 나설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들어온 수급을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방향을 잡을 때 오늘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더 큰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반도체 아버지 이경원 대표님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네. 그래서 좀 한 부분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코스피를 보면은 외국인이 5조 넘게 팔았는데 개인들이 또 5조 넘게 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동안 또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담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담아도 될 시기라고 보실까요? 네, 담아도 될 시기예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 과열 구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팔 시기는 언제쯤 만들어지냐면 깔딱고개라고 있거든요. 그 고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주도 같이 올라갔으면 깔딱고개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아니에요. 시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물론 박스 그릴 수도 있습니다. 박스 이후에 깔딱고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먹을 수 있는 양은 중소형주가 더 많다라는 거죠. 크기는.
그거는 꼭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길게 봤을 때는 추세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훈 대표님의 오늘 네. 장 한 줄 평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줄 평은요. 네. 내 잘못 아닌 불길. 아, 네. 위로가 참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은 지난주까지 했을 때 좀 투심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견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키 맞추기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3월 달 불장도 기대를 해보셨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동일하게 외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 동안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 또 우리와 또 친밀도가 높은 지역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좀 크게 하락을 했다. 물론 이제 이번 주부터 중국의 양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이란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또 여러 가지 좀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조금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되는데 빠른 좀 깊은 하락은 또 빠른 저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튀어 올라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적어도 좀 저점을 잡는 그런 과정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저 역시도 이제 오늘 오전장에 코스닥 쪽에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해서 반등했던 그 시점을 좀 보았거든요. 일단 좀 최근에 와서 놓쳤던 이 수급이 좀 아쉬웠던 종목들에 한해서 수급이 오히려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저점만 좀 더 하루 이틀 인내를 해준다라면은 빠른 순환매가 또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은 지금 저버릴 때는 아니다. 다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빠른 조급한 매매보다는 차분하게 좀 시장을 보시되 너무 기운 빠지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의 잘못이 아닌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빠지는 시장을 보고 있자니 힘도 함께 빠지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포기하지 말고 정신을 더 꽉 붙잡아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이런 시장에서도 숫자가 증명해주는 종목들, 이익이 깨지지 않고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여전히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고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다른 이야기보다도 종목 상담을 조금 더 많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서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쇼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죠. 네,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네 번째 코너 내 종목 AS 맛집에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지금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 만큼 빨리 마감되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종목 고민 남겨주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종목쇼만의 특별함을 담은 시간입니다.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단순히 상승한 종목만이 아닌 오늘 하락한 종목들까지 솔직하게 짚어보는 시간 종목 사용 설명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 종목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뜨거웠던 세 종목, 오늘 아쉬운 흐름 보여줬던 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이 중에 어떤 종목 좀 특별히 리뷰 도와주실까요, 대표님? 네, 상승 종목에서는 RF 머티리얼즈나 퍼스텍은 네, 전쟁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뺄게요. 아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방산주들 올라오면 뭐 수익이 나면 좋은데 좀 가슴이 좀 아픈 게 있어가지고 APS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하락 종목에서는 한미반도체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APS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거는 이 기술이었거든요. 그 기술력이 굉장한 기업이에요. 뭐 넥스틴, AP 시스템, DENT와 같은 코닉 오토메이션과 같은 우수한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기업을 탐방 갔을 때 과거에 기술력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레이저 응용이나 이쪽은 우리가 또 계측 장비 등등 미세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업이 상장을 잘 시켜요. 그러니까 기업을 잘 키워가지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서 상장을 시켜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상장시킨 그런 케이스의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이니 월드라고 해가지고 제니스 월드 네. 수소사업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사가 뭔가 뛰어든다라고 하면 어떤 센세이션한 어떤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한 뛰어난 기술을 가지다 보니까
합병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네. 자, 그림 이렇습니다. 저도 이 종목 이야기하고 나서 살짝 눌러주고 나서 상한가 지금 2번 갔거든요. 그렇네요. 오늘도 이게 상한가 가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재료가 있다. 아, 연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흔드는 구간이 있고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매수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지 라인을 올리면서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미반도체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예. 그 코스피에 200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고 네. 국물주, 국민 물린 주식에서 지금은 국민들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하락이 컸는데 아직까지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들어갔던 외인과 기관들 자금이 이렇게 중견기업 쪽으로 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상승, 깔딱고개가 아니라 지금 살짝 고개 들다가 만 거잖아요. 네. 캔들이 2-3개 정도는 더 올라올 필요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판단하셔도 됩니다.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상승 종목 APS 차트 보니까 어쩜 저렇게 또 상승 초입에서 잘 찾아와 주셨을까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관련해서 전략 챙겨주셨고요. 한미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홀딩 전략 챙겨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강무 대표님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오늘 뜨거웠던 세 종목 그리고 오늘 아쉬웠던 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하나시스템, RFHIC, 오이솔루션. 사실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종목들은 오늘 전장발에 대한 이슈 때문에 크게 오르기도 했지만 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우주항공, 우주통신으로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시스템이 좀 눈에 띄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뭐 아무래도 하나그룹 안에서 방산산업을 또 주하고 있고 또 해상이든 아니면 이제 육해상으로 했을 때 모든 군 위성에 대한 통신에 대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하나시스템이다 보니까 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것도 이유가 되는데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이 되면 반대편으로 좀 경기 방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또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네. 이 때문에 뭐 SK텔레콤부터 해서 전통적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통신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고 네. 오히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는 거는 위성 통신 아니면은 이와 같은 좀 군 위성 통신 같은 이런 전략적인 통신 산업이 중요하다는 게 좀 나왔고 물론 이제 오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쟁발 이슈 때문에 출발 때부터 급등이 연출됐는데 이 모습들은요 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 뭐 당분간은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를 텐데 그동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멘텀으로 해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수익을 챙기는 법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다만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는 또 새로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제가 생각했었던 모멘텀의 부분들보다는 플러스 알파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다라면은 이거는 좀 상승폭 반납하더라도 역시나 위성통신이라든지 군 위성통신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우주 확장까지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와 같은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또 직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아서 스타링크 X와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시스템은 이번에 좀 변동성이 있지만은 내려왔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트레이딩적으로 했을 때는 오늘 상한가에 내일도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시청자분들은 좀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하락한 종목 중에서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10개 중 9개는 다 빠진 시장이었는데 저는 오늘 장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종목으로 현대제철이 좀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소개를 많이 드리긴 했었지만은 철강 종목들 웬만해서는 저도 소개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접근했을 때는 이 종목이 상당히 멀리 동안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빠진다라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눈여겨보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좀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이로 인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시키면서 실적 전환 추가적으로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새만금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현대제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시장에서 빠진다 오히려 저가 배수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큰 움직임이 나왔던 하나시스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간 우주통신 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거든요. 이번 이슈와 함께 단기 급등한 만큼 소개해 주신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번에 일부 차익 실현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다만 우주통신에 대한 모멘텀은 길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슈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재진입하는 전략까지 챙겨주셨고요. 조정 시 기회로 봐야 할 종목 현대제철까지 리뷰 꼼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리뷰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더 챙겨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지 이경혜 대표님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들내십시오. 네, 담대하게 하실 필요 있습니다. 네. 급락과 급등은 공존할 거예요. 어디든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매일 오후 1시 유튜브,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제가 함께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요. 오늘같이 힘든 날도 함께하고요. 또 오늘같이 힘든 날도 제가 즐겁게 드려요. 예, 어떤 장애든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날에는 어떤 이야기도 잘 들어오시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이야기보다 혼자 버티기 조금 힘드시다면 멘탈 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매일 평일 낮 1시 한국경제TV 오시면은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도 챙겨드리지만 멘탈까지 잘 챙겨주시니까요. 어지러운 시장 꼭 함께 하셔서 시장 단단히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은 네. 방송 마치고 항상 네. 아쉬운 시간, 아쉬운 마음 달래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몇 시였죠? 오늘도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시 10분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도 방송 열어놓고 왔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 지난 주말에 사실 좀 반가운 소식이었잖아요. 반가운 만남,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뵙기도 했었는데 이게 주말 사이에 또 이런 일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또 금방 또 생기실 것 같아요. 그분들 좀 세워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5시 10분에 한국경제TV에서 제 얼굴 클릭하거나 유튜브 채널 오시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강연회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라고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못다한 전략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선물 같은 시간 더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오직 종목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늘의 포트폴리오로 4개의 칸을 여러분의 맞춤 투자 전략으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단기 그리고 중장기 이경락 대표님과 이광무 대표님의 전략이 담긴 4개의 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무 대표님 네. 어떤 칸부터 채워주실까요? 단기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접근 칸.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HLB인데요. HLB. 네, 사실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거나 좀 리스크가 좀 커지는 때에서 좀 빠른 이슈를 좀 찾곤 합니다. 그러면은 섹터로 봤을 때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거든요. 오늘 장중에서도요.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게다가 설 명절 이후부터 해서 바이오 학회 일정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K바이오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학회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시장에서 수급에 대한 이동들을 그동안에 주도주 종목들,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다라면은 방어조로 했을 때 대형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 본다면 HLB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HLB 같은 경우 오늘 좀 개별적 호재 뉴스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지분에 대한 보유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해 연말 때쯤에 이 영국의 자산 운용사가 또 지분을 투자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네. 그로 인해서 HLB에 대한 재무적인 그러니까 이 연구 비용에 대한 R&D 비용에 대한 확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보세나비랩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자산 운용사에 대한 진입과 함께 기대감을 키우지 않을까. 그에 비해서 주가에 대한 위치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다중바닥을 갔었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양봉이 연출되었는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골이 연출됐지만은 대규모 순환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전에 움직임이 나왔던 위치에 대한 매물 소화를 가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윗골이는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단기 흐름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블랙록 5% 지분 보유 소식과 함께 마감 들어 더 탄력 보여준 HLB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채워주셨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 다음 칸도 바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볼게요. 장기요. 장기 종목 중에서 테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네. 공매도 이놈들 오늘 당했지. 오늘 리누공업도 그렇고 테크인과 같은 공매도가 많이 껴있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많이 밀렸지만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던 거예요. 테크인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것은 그동안 실적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실적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제 이 실적이 안 좋아서 시장에서 외면당했던 테크인이 오늘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왜 터지기 시작했냐? 그동안 이제 큐브 프로브가 HBM4 장비나 차기 HBM 시리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매출로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벌어졌거든요. 네. 2월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계속 2월 되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미스가 만들어졌고 어닝 미스가. 근데 이번 1분기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기대했던 납입이 안 됐던 큐브 프로브 카드 쪽에서 뭔가 매출이 찍힐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오늘 강한 시세가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낸드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낸드 가격 튄다. 메모리 핸들러 전문 장비니까 이쪽도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오늘 외인과 기관이 포착을 했다. 특히 네. 기관 쪽에서의 강한 매수가 있었거든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아주 공매도 치다가 아주 그냥 낭패를 봤을 겁니다. 오늘 아주 고소합니다. 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였는데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죠. 그렇네요. 아 정말 진짜 강했어요. 정말 다행스럽죠.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래량과 이 어려운 장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 이제부터 1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부터 너와 나의 1일 테크인과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강한 힘을 보여준 테크윙 지금부터 주목해보자. 오늘부터 1일 차트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전략이 담긴 광무 N차트. 오늘은 네. 어떤 종목이 담겨 있을까요? 요 종목은 기간적인 소화를 좀 개별적으로 잘 거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N자형 추세를 그리는 길목에서 볼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좀 바이오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준비한 종목은 티움바이오예요. 티움바이오. 뭔가 네. 이 자리에선 튀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종목 동일한 종목으로 해서요. 제가 연말에도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 그 위치가 지금 그 위치예요. 사실은 제가 소개한 위치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바이오를 다시 볼 때가 왔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면역 항암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경구용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이야기 드리는데 4월달, 5월달 되면은 암학회, 종양학회 좀 큰 규모의 학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MOU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을 앞두고 임상 데이터를 많이 나누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정을 두고 초록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임상 데이터와 초록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에도 이 암학회에서 이와 같은 참여를 했던 기업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암학회에서 이 주된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면역 항암제인데 키트루다에 대한 그 특허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판매가 많아진 상태에서 항암제를 다시 한번 좀 키운다. 마지막으로 저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는 키트루다에 대한 임상 데이터들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올해가 가장 뜨겁지 않을까. 그런 측면 본다라면 키트루다에 대한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발표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방 지지만 잘 거춘다라면은 기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중바닥으로 해서 지지하고 있는 위치. 현재 위치는요, 이평선들 모두 다 끌어당긴 위치예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기간적인 소화를 거치고 오늘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N자형으로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3월 일정적인 모멘텀 속 바이오 주목해 봐야겠고 특히나 키트류다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지금 티울 시기가 왔다. N자형 상승이 기대되는 티움바이오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경환 대표님 마지막 한도 바로 채워볼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영업무역 준비했습니다. 영업무역. 네. 영업무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OEM, ODM 전문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었다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인정하고 인정하자고요. 영업무역은 대기업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자, 저는 이거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반도체에 TSMC가 있다라고 하면 위탁 생산 전문 기업, 의료계에 영업무역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대표적으로 노스페이스가 있죠. 노스페이스 패딩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타고니아. 요즘 젊은 사람들 파타고니아 그 멋있더라고요. 네. 젊은 사람들 거기에 목걸이, 가죽 목걸이 딱 끼고 팔찌 끼고 있으면 진짜 자연인 같아. 그래요. 요즘 아주 인기가 많아요, 파타고니아. 그리고 그걸 또 뛰어넘어서 이제 최근에 살로몬이라고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알죠. 예, 마라톤 다음에 트레킹이 유행할 거예요. 저도 살로몬 조끼 하나 있거든요. 그 이제 물 쭉쭉 빨면서 뛸 때 쓰는 건데 이 살로몬이 또 이런 거 요즘에 대박입니다. 근데 트레킹의 인기를 얻게 되면 당연히 영업무역이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머 스포츠죠. 아크레티스인가 뭐 이런 기업들도 동사가 또 되게 유명한 그 사랑용 되게 비싼 거 있잖아요. 네.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그거 한번 입고 점퍼 입고 나와서 유명해진 거. 그것도 동사가 또 만들기 때문에 이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추세라고 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오늘 슈팅이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자, 슈팅이 나오다가 말아가지고 못내 좀 아쉬웠지만 신고가예요. 시장 52주 신고가 윗골이 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이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근데 굉장히 견조하게 마무리됐고 점수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급 오늘 기관 쪽에서 연기금까지 합세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신고가, 의미 있는 신고가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한경 대표 패셔니스타다운 트렌드 분석력과 함께 기업에 대한 내용 정말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기술력과 함께 실적, 무엇보다 오늘 기관의 강한 수급과 함께 신고가를 만들어낸 영업무역, 오늘 시장이 선택한 마지막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단기, 중장기, 그리고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오늘의 포트폴리오 채워봤습니다. 모든 종목은 오늘 수급이 뒷받침해준 종목들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시간 이제 여러분의 종목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AS 맛집 종목쇼의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AS 맛집 오늘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상담들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9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ETF도 보이고요. 한 칸에 2개씩 막 올라와 있어요, 오늘은.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종목 고민들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 먼저 고민 해결해 주실까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471990 4719. 코덱스 AA 반도체 핵심 장비. 아, 좋습니다. 이제 ETF 올릴 때는요. 코드번호 올려주세요. 찾다 알아야 이제. 예. 자, 아무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홀딩하세요. 예.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와우 HTC 말고 제가 보는 방법으로 볼게요, 그냥.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여기 한미반도체 등등 이제 PSK 홀딩스 등등 유명한 장비 다 있어요, 여기에. 이런 그림인데 지금 이것이 과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요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위에 하단에 상단에 60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를 넘지 않았다. 이게 ADX거든요. 검은 색깔이. 60 넘어가면 팔면 돼요. 여기서 잔파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혀 과열이 아니니까 가져가는 걸 전략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게 1일차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진통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파동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길게 봤을 때 추세 깨지지 않은 만큼 지금은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 네.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네. 이번에 셀트리온 매수가를 보니까요. 17만 원대라서 수익권이시네요. 수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아무래도 좀 하락을 좀 크게 했고 제가 바이오 종목들 주목하자고 했지만 이 종목은 좀 내리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찾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그래요. 않을까. 네. 그리고 17만 원, 18만 원대 있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의 매매 성향을 좀 이야기 드리면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요. 저는 한 번 사놓고 우직하게 끝날 때까지 들고 가진 않아요. 중간에 적재적소에 샀다 팔았다를 좀 경험을 합니다. 대신에 좋은 종목이라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고 파는 드리블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시장에 대한 환경에 따라서 오늘 떨어졌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좀 비중이 약했다라면은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좀 더 모아가도 되는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이 좋은 종목에 대한 흐름을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저는 투자자분들이 마음만 좀 먹는다라면은 드리블을 하면서 2년, 3년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실적으로 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길게 보셔도 좋으니까 네.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사 모으자. 없는 분들은 내려왔을 때 조금 내가 투자 규모가 좀 크다, 자산가다 싶으신다면은 저는 셀트리온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 매도 홀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은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보유 비중이 20% 정도면은 어떻게 보세요? 적절할까요? 아니면 저는 내려왔을 때 더 사도 괜찮다. 더 사도 괜찮겠다. 알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이 셀트리온 예전부터 얘기해 주셨는데 종목쇼에서 처음 소개해 주신 가격대가 17만 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길게 보고 접근하면 우리 시청자분 수익권이신 만큼 지금 추가 해서 비중 늘리는 전략도 괜찮겠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챙겨 주셨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 어떤 종목 해 주실까요? 네, HL만도 HL만도. 네. 네. 매수 마이너스 9% 손실. 오늘 시장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류의 종목은 HL만도는 싼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봇의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에 가장 현실성이 높은 기업이죠.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마이너스 9% 났어요. 만져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기다렸다가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추세 살아나고 확실하게 뭔가 붙기 시작할 때 물타기 해도 됩니다. 불타기 해도 될 거예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워낙 어려운 시장이니까 적지적소에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기다리시면 다시 6만 5천 원, 7만 원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때 다시 불타기 해도 돼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기업이죠. 3천 원 넘게 벌어들이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2조 7천이라는 얘기는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최소 3조 원 이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뭘 부담스러워하세요? 어차피 로봇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는 열리지 않겠습니까? 테슬라가 인정한 아다스 핵심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네. 네,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HL만도 우리 투자자분의 잘못이 아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기업이고 잘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워낙 또 리스크가 많은 상황인 만큼 일단은 관망하다가 시장이 방향 제대로 잡고 방향 돌리는 거 확인하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 지금은 물타기 할 때는 아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네. 이어가 볼게요. 이광우 대표님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현대차. 현재 매수 타점 괜찮나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정말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신고가였는데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대신에 한 번에 콱 잡아서 일확천금 자리는 아니고 조금씩 모아가셔도 괜찮다. 시장에 대한 변화가 우리가 오늘 하루만으로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쟁과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면서 맞춰가겠어요.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변동 때 다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일단 포인트는요.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현대차만큼 적극적인 대미 투자 그룹이 어디 있어요? 대미 투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얻어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국내 안에서도 AI에 대한 슬로건으로 해서 뜨는 회사이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새만금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뉴스가 이제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기존에 자동차를 팔면서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현대차는 좀 더 끌고 가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고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전기차라든지 기존의 판매량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였고 AI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까지 회복이 된다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내용처럼 로봇이라든지 AI에 대한 내용들 올라온다. 3, 4월 달에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측면 스케줄까지 예상한다라면은 네. 저는 오늘같이 좀 시장이 흔들리는 이야기가 있다. 그럼 얘는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 맞습니다. 타점 천천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괜찮아 보인다.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유효하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경래 대표님 다음 종목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잉글루드랩이요. 인그루드랩. 이 종목 이상하네. 이상해요. 그 지금 공개 매수한다는데 추매후 매도할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있는 물량만 유지해도 되고요. 물량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물량 추가로 꼭 해야 되냐? 아니죠. 다른 종목도 오늘 반도체 소부장 떨어진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주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한 부분은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데 이걸 더 추가로 매수한다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뭔가 이유는 있어 보여요. 잉글루드랩의 성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돼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이게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지분 다 정리해서 나스닥이나 다른 쪽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몰라요. 다 소설 같은 얘기니까. 네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16% 정도 지금 공개 매수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봐주세요. 지금 50%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5% 이상 주유주주가 이제 10%짜리. 그럼 여기다 60%예요. 60%가 있고 특수관계인까지 다 합치게 되면 65%. 여기에 16% 추가로 매집을 하게 되면 없잖아요. 거래되는 게 그러면. 거의 80% 가까이가 소멸되거든요. 이거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져가 보십시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오히려 13,500원대를 돌파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새로운 추세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불타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내비도 보고 차후의 상황을 보면서 한번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지금 물량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13,500원 라인을 돌파하는 강한 힘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지금은 일단 홀딩하는 전략.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면 실적과 수급이 받쳐주는 지금 추세가 또 살아있는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네. 도와주실까요? IT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0%인데 네. 물타기 가능할까요?라고 했을 때 저는 물타기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41,000원 라인대가 최근에 올라왔었던 자리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과거의 차트에서 들어가셨다라면은 차트를 하방 지지 보시고 대응하셨는데 사실은 좀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중바닥으로 해서 지지하고 있는 라인대가 3만 원 라인대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당장의 뉴스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날짜의 뉴스를 좀 다시 살펴보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전환사채 물량에 대해서 조기 상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과의 뭐 신사업, CDMO 사업에 대한 계약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하방 지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상되는 거는 3만 원 라인대에 점쳐져 있긴 한데 저는 한 번쯤은 3만 원 이하를 좀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매수 평단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자리에서는 손절 대응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32,000원에서 35,000원 사이 정도에 지니고 있으면은 이따금씩 좀 가격 관리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타기는 한번 하셔도 괜찮은데 시기는 조금 더 양봉이 2개 연속으로 나왔을 때 가격 지지 보고 들어가자. 예상되는 가격은 3만 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IT캔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만 원 이하까지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3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왔을 때 그 부근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 조절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빠르게 만나볼게요. 이경원 대표님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강원랜드 꼭 도와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인바운딩,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카지노들은 날라갔죠. 롯데관광개발, 서부 T&D 이런 것들. 근데 강원랜드는 비교적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나쁘지 않을 거예요. 배당이 5%가 넘어가거든요. 은행 이자보다 높습니다. 그 매력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부분 실적 개선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계속 장기 투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제 서부 T&D나 롯데관광으로 이동해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주가가 그쪽이 많이 떠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원랜드 그냥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뜻한 계절이 오겠죠. 그 계절 지나고 또 차가운 또 가을이 오게 되면 만추의 계절이 오게 되면 또 서서히 주가가 또 올라갈 거예요. 네. 배당 잘 받으시고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당의 매력 갖고 있는 강원랜드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딱 두 종목 빼고 모든 상담 도와드렸어요. 하나시스템과 로봇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더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반도체 어떤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해야 할지 지금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이경락 대표님과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단 한 종목은 무엇인지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분이 주목한 종목을 공개하고 서로 치열하게 분석해서 최종 단 하나의 종목을 뽑아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어떤 종목들 선택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TFE 선택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오스코텍 픽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TFE부터 네 가지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아식스, 로직 플러스 메모리 실적, 제2의 리노공업이라는 포인트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제가 그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메모리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를 말해요. 네. 메모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메모리가 로직이랑 로직 반도체랑 묶어가지고 나가는 방식이 일반화될 것이다 이제.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ASIC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메모리가 넘어가고 여기에 로직을 어떻게 붙이는가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테스트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속된 말로 토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어디 갔다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짜는 것 자체가 지금 일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최대 수혜주가 TFE가 될 수밖에 없어요. TFE는 한 번 다 맡기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로직이든 메모리든 묶었어? 묶은 거까지 우리가 다 해줄게.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제2의 리노공업처럼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네. 시나리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에이직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TFE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TFE는 너무 시장에서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외인과 기관이 좋아하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이번에 4분기 실적이었는데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뭔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실적이 잘 나올 거란 느낌이. 아니나 다를까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만들어졌고요. 191억이라는 작년도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190억. 시장의 기대치를 부합하는 그런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기업 자체가 계속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원래 이게 43억, 많이 나와봤자 90억이었는데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네. 이 주가가 올라와서 기다리는 그 이유가 충분히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속캠 얘기 많이 나잖아요. 다 수혜주가 동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에 다 1+3예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네. 편의점 가면 여러분들 2+1 되게 좋아하죠. 1+1도 좋아하고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심지어 1+3예요. 네 단계 공정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물론 마지막에 밀리긴 했지만 외인과 기관의 특히 외인의 매수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기관도 그냥 뭐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라 큰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계속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의 간택을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뭐 정치 뭐 투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적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TFE 파이널픽 종목 설명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 오스코텍에 대한 4가지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렉나자부터 기술 이전까지 포인트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해주실까요? 네. 일단 포인트는요. 오늘 바이오 종목을 많이 이야기하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단기 이슈가 좀 강해질 바이오 종목들을 좀 보는 게 포인트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항암제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유한양행과 함께하고 있는 그 렉나자 이 안에서 이제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해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이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암학회라든지 종양학회를 앞두고 3월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회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유한양행은 내려오는데 오스코텍은 오른다. 오스코텍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스코텍에 대한 창업주가 최근에 좀 별세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 안에서 관계사, 그러니까 자회사와 또 그리고 오스코텍에 대한 지분과 여러 가지 조금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할 때가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가지고 있으니 바이오에 대한 이슈 플러스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분 구조에 대한 노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보통 이런 노이즈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많이 합니다. 희소성이 좀 높아지면서요.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 같은 장에서 바이오 종목들 빨간 양봉 그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최근에 와서는 이평선에 대한 수렴들을 상당히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래량이 제대로 들어온다라면은 변곡점 영상에서 방향성을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져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에 대한 관심, 지금이 중요한 맥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투표가 올려졌는데 이경환 대표님의 TFE가 57%로 약간 더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경환 대표님이 먼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경환 대표님 종목으로 확 쏠리다가 이광우 대표님이 설명하면 할수록 약간 이광우 대표님의 종목으로 투표가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인데 저희 내일부터는 이광우 대표님 먼저 투자 포인트 들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파이널픽 종목 TFE와 오스코텍 각각 만나봤는데 두 분 뭐 워낙에 네.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둘 다 너무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이광우 대표님 혹시 TFE 네. 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일단 제 종목을 좀 더 어필하고 싶죠. 아 그래요? 지금 바이오 어떠세요? 바이오. 아니, 나는 지금 바이오는 모르겠고 네. 그 경영권 관련된 얘기 네. 요거는 솔깃하네. 그렇죠. 예. 괜찮죠. 예. 이런 게 또 우리는 좋아하니까. 그렇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했다가 빠질 수도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2대 주주로 참여했었던 네. 운용사가 있는데 네. 그 운용사에 대한 향방이 모르죠. 얼마나 이제 친우호 지분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빈틈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분에 대해서 네. 100% 흡수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지분이 줄어들면서 내놓을 것이냐 상속에 대한 문제가 있죠. 제가 지금 그 뉴스를 좀 찾고 있거든. 네. 보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TFE는 응. 천천히 들어가도 돼. 솔직하게. 그래요? 불기둥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가도 되니까 오스코텍 나쁘지 않네요. 예. 그렇군요. 네네.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또 오스코텍의 투표율이 더 늘어났다라는 사실 전달해 드리면서 TFE와 오스코텍 둘 다 좋은 종목이지만 항상 두 분은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빨리 봐야 하는 종목 위주로 네. 좀 근데 선택을 우리가 해주시는 선택한 것 것들이 같은데. 대부분 결과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SNS 택이랑 동지쌤 캠 사이에서도 SNS 택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흡수율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갈등할 때 선택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먼저 봐야 하는 종목은 뭘지 오늘의 최종 파이널 픽 혹시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광무 대표님의 오스코텍 조금 더 먼저 봐야 할 종목으로 TFE는 조금 천천히 진입해도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스코텍 파이널픽 종목으로 선정이 된 만큼 앞으로의 추이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 계속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댓글에서만 봐도 이 조정이 조금 단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략 저희가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종목들 많이 챙겨드리다 보니까 못다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경락 대표님 어디서 더 시장을 위한 전략 챙겨주실까요? 네, 유튜브에서 오후 1시 진행하고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걱정이 가득한 댓글 하나하나에 걱정이 다 묻어나더라고요. 네. 제가 그 걱정 근심 다 날려드리고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 설명드리거든요. 제가 누굽니까? 반도체 아버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돼서 항상 함께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평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경락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있는 그 방송 꼭 함께해주셔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을 위한 멘탈 관리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까지 기다리시기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개장 이후에. 네. 어떻게 조금 내일장을 임해야 할지 내일장 투자 전략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이경락 대표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광무 대표님 먼저 네. 좀 도와주세요. 아마도 이제 전쟁과 같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증시가 2%, 뭐 깊어야 3%, 근데 오늘 우리 장이 7% 빠졌다? 그러면 어쩌면은 너무 많은 매를 한 번에 맞은 겁니다. 깊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2월 말과 3월 초에 정부 정책, 증시 부양 정책 기다려볼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으로 좀 준비하고 그리고 시장이 움직인다는 포인트를 본다면 우리는 반도체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 김에 빠진 종목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자. 시장에 대한 실망감보다 적극성이 필요할 때다. 적극적으로 뭔가 용기를 더 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매도 먼저 세게 빨리 맞는 게 나을 때가 있는 법이죠. 여전히 정책 모멘텀과 함께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우리 시장이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찾는 그런 적극성이 더 필요한 때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광무 대표님도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함께 해주시는지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이 방송 마칠 때입니다. 네. 네, 5시 10분에 제가 방송 바로 시작하니까요. 한국경제TV 채널에서 이광무 전문가의 얼굴 클릭 아니면 유튜브에서 오시기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과 못다한 이야기, 선물 같은 종목들까지 꽉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은 내일 1시에 못다한 전략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